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현재 흐름은 좋진 않죠. 반등은 좀 하고 있고 지금 선물 시장도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폭탄을 맞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시초에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다행히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 뒤에 또 회복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락은 했지만 금방 또 회복해주면서 과대낙폭 종목들을 주워 담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은 좀 반등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반영이라고 하죠. 저는 오늘 미국장에서 그동안 관세로 인해서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증시가. 그래서 오늘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고 상호관세가 그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서 먼저 충격을 받아서 이제 선반영을 그동안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 그 악재가 딱 터지는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재료가 딱 터질 때 절정으로 가서 사람들이 그때 매수를 했다가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더 이상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상호관세 때문에 부담을 느낀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었고, 이제 막상 그 발표가 되니까 너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큰 이런 흐름 속에서는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로 잘 먹고 살았었는데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제 비싸진 가격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소비층들이 없어지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부실한 기업들은 매출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되면 재고를 쌓아놨는데 이걸 처리할 수 없어서 몇 개의 기업들은 또 디폴트 사태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미국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얻는 이득은 사실상 지금 재정적자 상황을 당장 모면하는 것 외에는 얻는 게 사실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70년간 자유무역을 통해서 서로가 다 제재 없이 물건을 교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관세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계산하는 거죠. 이제 어떤 나라에 물건을 보내고 수출을 하는데 계산을 하고, 마진 형태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이제 무기 삼아서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고 전 세계 경제에도 다 좋지 않은 상황이 바로 이 상호 관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동안 풀었던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자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국채 금리를 빨리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발표하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당장의 재정적자 상황을 모면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선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라고 예전부터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면 앞으로 증시가 무너질 것도 각오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부양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임기 초반이니까.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매출이 확 늘어나기는 쉽지 않으니까 우상향보다는 박스권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돈을 못 번 건 아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도 우상향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원래 약세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업들이 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부실한 기업들은 이탈되고 파산하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경제를 생각하면 심각한 게 맞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증시가 어차피 그냥 옆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씁쓸한 말이지만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있는 돈이라는 건요, 결국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주식에 일부를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주식을 막 투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의무적으로 주식시장에 이동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더 많이 비중이 늘려서 시장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돈들은 이동하면서 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저의 예상은 그래요. 지금은 이제 좀 혼란스럽고 힘들고 혼돈이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관세를 올리기도 했으면서 동시에 트럼프는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중소형주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동안은 자본력이 약해서 투자 설비를 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 설비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생겨서 미래를 좀 쳐다볼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어차피 지금 상반기 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좀 회복세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간중간마다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또 무너지는 기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명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금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돼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올릴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는요 상호 관세 먹이는 거 보세요. 지금 그렇게 충성이었던 일본에게도 24%인가 관세 먹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어렵다고 하죠. 힘들다고 하죠. 왜 힘들까요?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만 2024년도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출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근데 왜 힘들까요? 이자 때문이에요. 부동산 때문이라고요. 그쵸? 이자가 높아졌으니까 내가 100만 원 내던 이자를 200만 원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서민들에게, 중산층들에게 이건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근데 금리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포함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가 민심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거라고 전 보고 있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그것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만 글쎄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될지. 근데 분명히 이 관세 때문에 파산하는 기업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또 파산을 하게 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차트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는 거예요. 차트가 고평가면 제가 이제 하반기에 뭐 증시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차트들 어때요? 다 개박살났죠. 정상적이거나 멀쩡한 녀석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맛이 가서 지금 쉰 상태예요. 네이버도 보세요.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물론 기업 평가로 들어가면 또 그럴 만도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뭐 이런 자율주행차 이런 주가도 보시면 완전 박살이 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될 건 관세를 통해서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일시적으로 딱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를 어떻게 내리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시가 700포인트 밑으로는 저는 이 가격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7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결국 위로 올라가 줬어요. 내려왔을 때는 위로 올라가 줬고 내려왔을 때도 올라가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더 팔 수도 있지 않나요? 더 팔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이런 흐름이나 기회를 좀 잡으시고 너무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고 갑작스럽고 이런 것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 없이 조금 더 하반기 쪽을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를 같이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쨌든 관세 두들겨 맞았고 선반영 다 했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